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과 죄의식 정치. 6.25 전쟁을 알려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정부 강제적으로 철수되죠. 일본이 미국에 패전하면서. 그래요.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해방 직후 남겨진 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예전에 기본형, 복합형, 변종형이 있다고 했죠. 남겨진 것들을 보면 대략 9가지가 있어요.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파 인사 유전자, 좌파 인사 유전자, 변형이 불가피한 인사 유전자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파 인사 유전자에는 어떤 유전자가 꼭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시장을 긍정해야 되겠죠. 민간 기업을 긍정해야 되겠죠. 그 MP가 있어야 되겠죠. 또 사유재산을 긍정해야 되겠죠. PP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파 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CDM과 ODM이 있으면 민주주의에 긍정하는 인사죠. 그래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MP, PP가 있죠. 근데 좀 이거 순도를 나타내죠. 숫자는. 그래서 좀 수를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요. 처음에는 순도가 낮았겠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래요. 또 지식을 갖춘 이들은 순도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3을 30으로 바꾸죠. 7을 40으로 바꾸고. 아주 높지는 않았겠죠. 높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된 지 그래요.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한국에서 한 채 100년밖에 안 됐죠. 현 시대에서도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순도가 높아지려면 시장 지배 시대에 대한 인식도 깊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 도입될 때보다는 많이 높아졌음을 추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CDM, ODM의 따옴표가 있죠. 반발이죠.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해서 시장주의자가 아닌 건 아니죠. MP, PP가 있으면 그래요. 어떤가요? 그래요. 시장주의자죠. 여기 SRN이 있죠. SRN, 안티재팬, 안티재퍼니즈. 민족주의 요소가 강한 거죠. 위에도 SRN이 있죠. 그래요. 수정한다고 했죠. 이렇게 올린다고 했죠. 지식인들은 많이 높아졌겠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민주형이죠. 민주형인데 그래요. 또 그 민주형이면서 동시에 또 시장을 긍정을 하죠. 그래요. SRN, 안티재팬, 안티재퍼니즈가 있죠. 그래요. 수정을 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들은 어느 정도 지식인이겠죠. 그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 그렇게 긍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겠죠. 민주주의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지식인들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지.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이제 그래요. 그래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게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SRN 다운표가 붙어 있죠. 그 저편이라 적혀 있죠. 일본의 긍정적인 이들인 거죠. 또 이러한 이들 역시 일본 시대를 긍정하면서 살면서 그래요. 시장 순도가 높아지겠죠. 일제시대 때 경제 활동에 자유가 있었잖아요. 상업도 할 수 있고 공업도 할 수 있고 종사할 수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을 얻은 이들은 그래요. 시장을 긍정하겠죠. 그래요. 그 대부분의 조생진 일본인들은 뭐 그렇겠죠. 그래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건 좀 너무 높게 잡았죠. 대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인식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번 이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조선진 일본인들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돈을 버니는 어떤 이들일까요? 그래요. 뭐 이런 이들이겠죠. 시장형 아니면 권위주의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순도가 높아졌겠죠. 이런 쪽에 속하겠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그 다음에 민주형이죠. 시장형이 있죠. SRN 다운표가 있죠. 재편에 대해서. 그래요. 보통 다운표가 있으면 보통 이제 친일파라고 불리죠. 친일파로 불려요. 조생진 일본인 일부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이 땅에 살던 조선인들은 SRN 다운표가 있었겠죠. 일본인으로 살아갔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페더럴 컨트리도 있다 그랬죠. SRN 다운표. 그래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있고 또 시장도 긍정하죠. 이런 인사들은 어떤가요? 대체로 이런 인사들 중에서 시장에 긍정하는 순도가 높아진 이들은 당연히 우파 인사가 되겠죠. 당연히 우파 인사가 돼요. 좌파 인사도 있겠죠. 좌파 인사 유전자는 뭔가요? 시장에 반발하고 민간 기업에 반발하고 사유재산에 반발한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 좌파 인사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에 긍정하지 않죠. 독재를 선호하죠. 시장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죠. 그래요. 그 SRN이 있어요. SRN. 그래요. 단일 민족 국가를 원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보면 되죠. 한국에서는. 또 이제 독재형이죠. 또 시장을 부정하죠. 그래요. SRN이 있죠. 뒤에 좀 내용이 복잡하죠. 독재형 사회주의적 민주자다.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독재형이죠. 그리고 시장을 부정하죠. 근데 SRN 다운표가 있죠. 그래요. 뭐 국제사회주의자,
국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형태를 지녔겠죠. 독재적 국제사회주의자, 독재적 국제 공산주의자. 초기에 뭐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여운형, 홍범도, 박헌영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애들이겠죠. 변형이 불가피한 유전자가 있죠. 좌파 인사 유전자는 특별히 변형될 게 없죠. 이 시점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직 완전히 불법화된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1945년 그 시점에서는. 근데 변형이 불가피한 시점이 있죠. SRN 따옴표 저편이 있는 경우 일본을 긍정하죠. 근데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일본을 긍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괴로움으로 인해서 SRN 따옴표로 뒤바뀐 거죠. 그래요. 해방이 된 국면에서는 또 바뀌겠죠. SRN 따옴표에서 SRN으로. SRN 따옴표, 즉 일본을 긍정적이면 또 그 사회에서 비난을 받잖아요. 또 괴로움 때문에 SRN 따옴표가 됐는데 굳이 이제 SRN 따옴표 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SRN 따옴표가 SRN으로 바뀐다. SRN 따옴표 재편이 있는 경우는 변형이 불가피하다. 그래요. 변형이 불가피한 유전자를 한번 봐야 되겠죠. CDM 그래 좀 민주주의에 긍정하지 않죠. 부정하는 유전자가 있죠.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대체로 그렇겠죠. 특별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M37, P27 10으로 바꿨었죠. 그래요. 시장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게 높진 않죠. SRN 따옴표가 있죠. SRN 따옴표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요. 사회주의자 빼고. 그래요. 이게 SRN으로 바뀌는 거죠. SRN 따옴표가 SRN으로 바뀌는 거예요. 코리아로 바뀌겠죠. 코리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SRN 따옴표 저편에서 SRN 코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특별히 지식인이 아닌 이상 시장 지배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잘 없죠. 잘 모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건 더 잘 모르겠죠. 그 선동에 따라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순도가 낮다 보면 뒤바뀌기도 쉽겠죠. M이 M 다운표로 바뀌기도 쉽다는 거예요. P가 P 다운표로 바뀌기도 쉽고. 그래요. 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안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만 바뀌나요? SRN 따옴표가 SRN으로 바뀌죠. SRN 따옴표 저편에서 SRN 코리아로 바뀐다. 그래요. 근데 이 뒤바뀔 수가 있다. 뒤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M 따옴표 10, P 따옴표 10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겠죠.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의 조생진 일본인들은 이러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민주적이죠. 시장형 친일파가 있었죠. 좀 지식인이겠죠. SRN으로 바뀌겠죠. SRN 코리아로. 또 민주형, 그래요. 연방국가형,
뭐 시장주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도 이제 SRN 코리아로 바뀌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재분류해야 되겠죠. 재분류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돼요. 다수 남한인은 이러한 형태였다. 민주주의에 반발하면서 시장형이면서 SRN 코리아였다. 그래요. 다 민족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대부분이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 긍정하는 이들을 찾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요. 다 민족주의자고 다 독립인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좌파 인사 유전자는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다. 그렇죠. 다수 북한인은 어떨까요? 원래 국제사회주의자, 국제공산주의자에는 따옴표가 있다 했죠. 하지만 다수 북한인들에는 그런 게 없다. 그 순도가 낮으면서 잘 바뀔 따릅니다. 그래요. 이런 상태였겠죠. 그러면서 SRN이 붙어 있었다. 그 단일 종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반발한다.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조선시대를 살고 일제시대를 살았으니까. 북한에서 그래요. 장기적으로 독재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하게 부정적이지 않은 거죠.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바뀌어서 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민주주의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유전자를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 6.25가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북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남한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부터 알아봐야 돼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죠. 일본 정부를 몰아낸 게 아니에요. 그래요.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이 실시되죠. 그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입성해요. 그래요. 입성을 해서 뭘 하나요? 입성을 했을 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있었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를 이용해서 소련 군정을 실시해요. 아니 일본 정부가 있어야지 왜 이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일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협의하여 만든 단체. 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죠. 민족주의자도 일부 포함하고. 갑자기 여운형이 등장하죠. 여운형은 국제 사회주의자죠. 근데 조선 총독부가 이제 그래요. 패망하게 되니까 그래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 일본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죠.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본인들이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안전한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를 여운형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정부를 넘길 테니까, 권력을 넘길 테니까 일본인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정부 기관이나 권력을 이양받겠죠. 그래요. 요운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정부가 신뢰할 정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라도 일본 정부는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겠죠. 당시에 사회주의는 곳곳에 퍼져 있었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았겠죠. 요운령은 어떻게 하나요?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를 하죠. 주석 이승만, 부주석 이훈영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국가를 선포해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한 게 아니라 미군과 이승만이 인정을 안 하죠. 또 한국민주당 등 조선인민공화국 부정하죠. 그래요. 미군이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국가를 선포해버린 거죠. 여운령이 이제 권력을 이양받아서. 그래요.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들어오고 9월 9일 미군정 실시를 하죠. 다 무시하고. 그래요. 조선공국준비위원회는 남한에서는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북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소련 군정은 조선공국준비위원회와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통치를 해요. 인민위원회는 뭔가요?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된 것이죠. 지금 다루는 거는 역사에 대해서 핵심만 다루는 거예요. 핵심만 알면 돼요. 그래요.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개편한 평남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 조만식과 협력하겠죠. 건국준비위원회가 원래 있었으니까.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있었죠. 그 위원장이 조만식이었죠. 조만식은 어떤 인가요? 예전에 살펴봤죠. SRN 페더럴 컨트리 일본을 긍정하면서 자치를 하려고 했던 이죠. 그래요. 친일파라 해서 민족주의자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뭐 기준에 따라서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래요.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다 설명했던 거니까. 일본 정부들을 긍정한다 해서 친일파인 것은 그렇게 뭐 악인이나 죄인은 아니다. 당시 사람들도 조만식을 존경을 했던 거죠.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그래요. SRN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1945년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립이 되죠. 12월 김일성 책임비서로 선출되죠. 그래요. 소련의 지지를 받는 거죠. 1945년 11월 3일 조선민주당 상당 당수 조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가 중심이 된 당도 있고 공산당이 중심이 된 당도 있는 거예요. 왜 북조선 분국이라고 했을 거예요? 조선공산당은 남한에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북조선 분국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소련이 지지를 받으니까 뭐 이렇게 실제로는 실권은 있었겠죠. 그래서 1945년 그러니까 남한의 조선공산당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죠. 3개국 소련, 영국, 미국은 한국의 임시정부,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와 연합국이 협의하여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예요. 신탁통치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민족주의. 근데 이제 어떤가요? 조만식은 신탁통치에 반대하죠. 반탁운동을 해요. 조만식은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이인 거죠. 1940 그래요. 민족주의 요소가 있죠.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 일제시대 때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은 민족주의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1946년 1월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이 되죠. 신작통치에 반대했으니까. 공산당은 반대하는 거 용납 안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정치 영역에서 사라지죠. 6.25 전쟁 중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요. 조만식이 설립한 그래요. 조선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요.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설립. 1946년 2월에 중요한 일이 북한에서 벌어져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설립이 되죠. 빨간색으로 해놨죠. 왜 그런가요? 왜 중요한가요? 실제로 정부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무엇을 했나요? 사실상 정부 공산주의 제도 수립했다. 실제로 정책을 집행했다.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작제 폐지, 관계시설 국유화, 중요산업 국유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정부를 수립했고 공산주의 제도를 사회에 실제로 진행해버린 거죠. 그래요. 제도를 수립했다. 정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다. 정착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만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합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1946년 8월 28일 북조선 노동당이 설립이 되죠. 실제로 공산주의 정책을 집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46년 3월 1일 평양 장대현 교회 사건, 1946년 3월 13일 함흥 학생 사건, 반공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거 월남이 있겠죠. 토지를 막 몰수해버리고 이러니까 피해를 입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피해상을 또 나만이 다 알리겠죠. 월남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1946년 초반에. 1949년 6월 24일 조선노동당이 설립되죠. 남한에서 조선공산당이 망하겠죠. 그래요. 조선공산당이 망하고 조선공산당 잔당들이 남노당을 만들죠. 그래요. 그 남노당과 북노당이 합쳐지면서 북노당은 북조선 노동당이죠. 1949년 6월 24일 조선노동당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됐다. 사실상의 정부가 설립되어서 공산주의 제도를 확립을 했다. 공산주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